레이저를 하기 전에 피부를 봤을 때는 뭐 특별히 기미가 없는 것 같아서 레이저로 이제 레이저 시술을 하고 나서 보이지 않던 속에 있던 기미가 이제 확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강현진 원장, 정한미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레이저를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레이저를 받고 나서 어떤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게 레이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예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레이저 받으면 괜히 피부 더 얇아지고 예민해진다고 하는데 레이저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또 어떤 경우예요? 저는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 수 있는 레이저도 분명히 있어요. 대표적인 레이저가 보통 흉터나 모공 치료할 때 쓰는 프랙셔널 레이저들, 흔히 이제 프락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레이저들은 쉽게 말하면 피부에다가 되게 미세한 상처를 내는 거잖아요. 미세한 상처를 내서 그 상처가 재생되는 과정을 통해서 뭐 흉터나 모공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지게 만드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원리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조금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약하게 하면 효과가 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프랙셔널 레이저들을 너무 자주 하거나 좀 너무 강하게 하거나 했을 때는 조금 빨개지고 좀 민감해진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레이저 토닝이나 뭐 V빔이나 뭐 이런 레이저들은 그렇게 강한 레이저를 막 사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뭐 피부 속에 이런 것들이 상처를 내거나 이런 레이저들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레이저가 전부 다 받으면 피부가 예민해지고 살이 얇아진다, 이거는 틀린 얘기인 거죠. 그럼 이제 흉터나 모공 레이저는 반복해서 받으면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는 거는 맞는데, 이건 또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할까요? 이런 프랙셔널 레이저들은 너무 세게 너무 자주 받으면 이제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레이저 시술 간격을 좀 지켜주시고 그 치료 사이에도 피부가 충분히 재생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레이저로 자극을 줘서 재생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강도가 필요한 건 맞거든요. 대신에 레이저 후에 좀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는 스킨케어나 병원에서 하는 것들, 아니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홈케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레이저 후에 상처가 난 것들을 빨리 재생을 시켜줄 수 있게 해주신다면은 이런 피부가 민감해지는 그런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낭염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레이저 받고 나서 피부가 좀 빨개지고 약간 오도도도 뭐가 올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노랗게 농 같은 게 잡히기도 하고 이렇게 가렵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레이저 빛이 피부 속에 들어가서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이제 피부에는 솜털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솜털도 레이저의 에너지를 먹거든요. 그러면 이 솜털이 자기가 들어있는 모낭에 그 열 에너지를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이제 염증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모낭염입니다. 그래서 이 모낭염이 가장 흔한 경우는 이제 제모하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제모할 때는 털을 없애기 위해서 센 에너지로 이제 레이저를 하기 때문에 제모 후에 정말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이외에도 뭐 레이저 토닝이나 뭐 V빔 같은 홍조 레이저 후에도 이런 모낭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모낭염은 사실 좀 생기면 이 레이저를 좀 받으신 분도 당황스럽고 시술을 한 의사도 좀 당황스러워요. 이게 피부를 좋아지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약간 뒤집어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너무 속상해하지는 않으셔도 되는 게 치료가 잘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보습 잘 해주고 재생크림 바르고 요 정도만으로도 시간이 뭐 2, 3일 정도 지나면서 그냥 가라앉는 경우가 사실 제일 많고요. 그게 아니고 좀 진짜 많이 가렵고 농이 잡히기도 하고 심하게 올라왔을 때는 이제 이런 염증을 좀 가라앉혀 줄 수 있는 이제 먹는 약을 씁니다. 이제 그러면 또 금방 가라앉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레이저를 하기 전에 이제 피부 상태를 한번 봤을 때, 아, 이게 뭔가 하고 나서 트러블이 올라올 것 같다, 이렇게 약간 감이 올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미리 그런 걸 좀 막으려고 예방하는 약을 먼저 처방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작용도 꽤 흔하죠. 레이저 하고 나서 피부 일부가 막 점박이처럼 하얗게 톡톡톡 생기는 거. 저희 용어로 레이저 후 저색소 침착이라고 하는데요. 레이저 토닝 같이 색소를 빼는 레이저를 할 때 에너지가 일부부에 너무 강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거기에 있는 멜라닌 색소만 없어져야 되는 건데 아예 멜라닌 세포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아예 빠진 것처럼 그냥 하얗게 점처럼 남은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한 번 생기면 치료가 잘 안 돼요. 거기 세포가 이제 죽어버린 거기 때문에 개개인 피부에 맞게 맞춤 치료를 해주시는 피부과 선생님들께 치료를 받는 것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반대로 레이저 후에 또 더 까매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더 흔하죠. 이거는 이제 과색소 침착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을 하고 조심하면 좀 어느 정도 피할 수는 있지만 또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제일 흔한 건 역시 기미 치료할 때 맞아요. 생기는 거죠. 기미가 이제 워낙에 치료가 어렵다 보니까 조금 욕심을 내서 강하게 치료를 하면 이 기미 부위에 이 색소 세포들이 화를 내면서 막 색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레이저 치료를 했는데도 오히려 좀 기미가 짙어 보이는 그런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말고 레이저를 하기 전에 피부를 봤을 때는 뭐 특별히 기미가 없는 것 같아서 IPL 같은 딱지가 좀 강하게 생기는 레이저로 이제 레이저 시술을 하고 나서 이제 보이지 않던 속에 있던 기미가 이제 확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이제 레이저 하기 전에 피부 촬영기로 피부를 한번 촬영을 해서 속에 숨어있는 기미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보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미 말고도 뭐 흑자나 잡티 같은 이런 색소들을 좀 강하게 치료하고 나면 치료 후에는 되게 확 밝아져서 좋아졌는데 이게 좀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색소가 갑자기 확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이제 목에 있는 뭐 쥐젖이나 편평사마귀 같은 거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좀 지지는 레이저들, CO2 레이저들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또 그 부위가 약간 점박이처럼 까맣게 이렇게 색소 침착이 남는 경우도 있죠. 이런 색소 침착은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혹시 이제 좋아지는 게 너무 느리다고 하면 이제 레이저 토닝이나 아니면 미백 관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생긴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 치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신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걸 한번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왠지 피부과에 가면 뭐 그냥 무조건 레이저를 하라고 할 것 같고 그러면 나는 어느 순간 결제를 하고 누워서 레이저를 받고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막 무조건 모든 분들께 레이저 하라고 막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분께서 이제 피부가 빨개져서 뭐 메이크업으로도 커버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레이저로 좀 치료를 하고 싶어서 이제 병원에 오셨는데 막상 진료를 해보면 이게 그냥 빨간 홍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가렵다든지 따갑다든지 아니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좀 화끈거리는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뭔가 피부에 병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레이저를 해버리면 피부가 더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아무리 레이저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도 저희가 레이저를 안 해드립니다. 레이저가 일종의 그 에너지를 피부 속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피부도 그 에너지를 받아들일 어떤 컨디션이 좀 돼야 되거든요. 레이저도 무조건 이렇게 피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또 뭐 레이저가 무조건 답이 아니라고? 피부과에서는 뭐 다 레이저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런 레이저를 못하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어떤 치료를 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필요하면 뭐 약을 먹거나 아니면 연고 같은 걸 좀 바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부 이런 상태를 좀 진정시켜 줄 수 있는 혹은 또 피부 상태를 좀 건강하게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킨케어들, 피부 관리들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내 어떤 지금 피부 상태에 대해서 치료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내 피부 상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상담을 하는 그런 과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많이들 무서워하시는 레이저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컨텐츠 한번 보시고 피부과에 가면 무조건 레이저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 또 레이저 부작용이 그렇게까지 무서운 건 아니고 또 예방이나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들 아셨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번에 그런 궁금증들을 해결할 수 있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